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대한민국의 특권층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 2세 회장 아닙니다. 대한민국 특권층은 바로 민노총입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요,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 뺨을 때렸는데요, 모두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25명 전체가.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담장 무너뜨리고 경찰 뺨 때렸는데 바로 석방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특권층 민노총의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진권 주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야, 이거 정말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그 조합원들의 복리라든지 권익이라든지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말하자면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조합이 언제부터인가 정치 투쟁에 전면에 나섰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민노총은 또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전번에 그 촛불 집회, 그 자기들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 촛불 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노총이 그 중심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정권을 잡았단 말이죠. 정권을 잡고 나니까 어떠냐? 이제는 몫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 청구서를 지금 계속 내밀고 있는데, 이 정부가 국가를 경영하면서 그 법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법치를 하면 만인이 법 앞에서는 다 만인 평등하죠. 그 법은 이런 보편성을 이루면요, 법이 법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정부는, 현 정부는, 또 검찰도 그래요. 민노총이라면 그냥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보면 이번에도 25명인가 뭐 어제 그 국회 담장 허물고 뭐 경찰 뺨을 때리고 했던 그 민노총 25명인가 연행해 가긴 갔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뭐 11시인가 뭐 밤에 연행해가지고 0시에 다 풀어줬다면 뭐 1시간쯤 붙잡고 있다 다 풀어줬다는 얘기인데, 야, 말도 안 일반 국민도 그렇게 해줍니까? 저도 가서 그러면 한번 경찰 뺨 때리면 그렇게 그냥 봐줍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요, 경찰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모두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 함께 연행된 조합원들도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뭐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말이죠. 겨우 1시간 조사하고 다 25명을 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밤새고 조사해도 다 못했을 텐데.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 이걸 늘 이제 그게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 기준으로 삼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자기들 편이니까 여기는 또 뭐라냐면 도주 우려도 없고 이미 뭐 조사는 다 돼 있고, 또 오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조사도 다 돼 있고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구속 안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정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차별을 하는지 하면서 법의 잣대를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법의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이 법체의 기본이 무너집니다. 법체의 기본이 무너지면요, 정권 스스로도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부메랑이 돼서 간다는 걸 왜 그걸 생각 안 하는지, 그게 좀 오히려 답답한 지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말이죠, 이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혹은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대응하면 그걸 심하게 말하자면 그 국가 반란이에요. 반란 행위거든. 근데 어떻게 아무리 민노총이지만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어제도 보니까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경찰에 갖다 준 방패. 여러 개를 그냥 리어카에 실어다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경찰 뭐 뺨을 때린다든지,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걸 뭐 부러뜨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조직적인 폭력적인 대응이거든요. 그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용서하면 그럼 어떤 사람을 그럼 잡아넣는 겁니까? 자기들의 정적들만 잡아넣는 그런 대한민국의 공권력입니까? 그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걸 왜 생각 못 합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뭐 정의당이 이겨서 말이죠. 승리해서 이기니까 풀어준 건지 뭐 축하한 의미로. 근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경찰 6명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고 말이죠. 경찰과 이제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회 담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불법 조형물 뭐 태극기 세력 이런 분들이 가서 철거했다고 해서 난리가 나서 구속당한 사람이 2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3명이구나. 3명이나 구속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국회 담장 무너뜨리는 거는 석방해주고 불법 조형물 무너뜨리는 거는 구속시키고 도대체 법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네 편, 내 편. 예? 그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 은근히 뭐 숨기려 애쓰는 그런 빚도 없어요. 공공연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문제 있어? 이런 식이거든. 전번에 뭐 이번뿐 아니고 전에 그 광화문에서 이 민노총 집회할 때 보십시오. 오히려 이 시위를 제지하기 위해서 그 물대포입니까? 네. 쏘았던 경찰은 오히려 잡혀 들어가고 경찰 전체 경찰청장이 가서 사과하고 예, 뭐 이런 공권력이 이렇게 마비된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자기들은 이게 마치 정의를 구현하나 입만 열면 정의예요. 이게 정의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 정권에 대해서 만약 이렇게 대들 때 그럼 그걸 그냥 놔둘 겁니까? 그것도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대드는 만약 민노총이 이제 요번에 보니까 아주 기세가 대단해요. 이런 기세로 이제는 문재인 정권 만약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하듯이 정권 타도 만약에 이렇게 나서면 그래도 봐줄 겁니까? 예? 그래도 그건 그럼 촛불 집회가 됩니까? 참 촛불 집회가 아니라 촛불 혁명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정권이요, 나한테 내 입에 달다고 해서 자꾸 그 단 것에 취해 있다 보면 언젠가는 지독히 쓴 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또 거기 그 지휘를 받고 있는 공권력들, 경찰, 검찰 다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훗날 국민들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실망을 계속 안길 경우에 우리한테 뭐가 돌아올 것인지를 좀 진지하게 정말 걱정해 봐야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국회는 말이죠. 국가 중요 시설이고요. 최고 보안 등급인 가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담장을 무너뜨려요. 최고 보안 시설의 담장을 무너뜨렸는데 석방을 해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적에 의해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보안 등급을 매겨놨다고 합니다. 이 같은 시설로는요, 대법원, 정부중앙청사, 국방부, 국가정보원, 그리고 한국은행 본점이 가급 시설이라고 합니다. 국회, 한국은행 본점, 국가정보원, 국방부 담장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날 석방해요. 미국 같으면은 국방부 담장에 와서 밀고 있으면은 총 맞습니다. 큰일 나죠. 예, 총 맞습니다, 진짜.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거 어제 보니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제 탄력 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 예. 논의하겠다 이랬는데, 그럼 논의를 해야죠. 법 개정안에 대해서. 근데 이것 때문에 국회에 쳐들어와서 그 회의를 저지하려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담장 무너뜨린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회 회의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짓입니다. 예. 국회는 뭡니까? 우리 국가 권력의 3대 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 그 중요한 그 한 축을, 국가 경영의 한 축을 이런 식으로 마비시킨다? 이래도 괜찮다? 이게 나라입니까? 자기들 말 맞다니. 이게 과연 정말 나라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현 정부를 이끄는 분들이 좀 대답 좀 해보면 좋겠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제가 물을 테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좀 대답해 주세요. 이게 나라 맞는지. 예. 자, 또 황교안 대표도 한 말씀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노총공화국이다. 이렇게 바뀐 것 같다. 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민주노총공화국이네요. 헌법 1조 민주노총공화국이다. 민주노총이 국회 또 국방부 등 국가보안시설 담장을 허물어도 빨리빨리 석방시켜야 되고 특권을 줘야 된다. 이야,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그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들한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노총이 저렇게 하는 게 조합원 각자 여러분들의 복리를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지도부,
그 사람들이 권력을 위해서 지금 투쟁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가면요, 노조가 국민들한테 만약에 노조가 극심한 그 불신을 받게 되면 결국은 누구 손해입니까? 이 노조원 여러분 전체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과격한 그런 지도부,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여러분들 권익을 보호해주는 그런 방패막이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건전한 상식적인 생각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기업을 발전시키고 여러분들을 발전시키는 길이라는 걸 제발 좀 호소하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이 과격 투쟁에는 협조하시지 마시기를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노조가 너무 난립니다. 예. 만약에 경찰을 때렸어요, 신의 한 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구속됩니다. 저희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관사에 갔습니다. 전 대변인이죠. 전 대변인. 근데 저희 기자들과 관사 측 관계자들과 몸싸움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말렸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경찰을 때렸다. 오늘 저희 기자들은 구속되고요. 저희 사무실에 압수수색했을 겁니다. 아마. 무슨 의도로 그런 일을 했냐라고 말이죠. 근데 민주노총 이거 그 다음날 풀어주고 압수수색합니까? 안 하죠. 담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경찰 뺨을 때렸고 방패 이런 시위 방어용 물품들을 다 뺏어갖고 말이죠. 탈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렇게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가 빨리 막아내야 될 텐데 그건 선거로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 이겨야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뭉쳐주십시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이 대한민국 지키는 버튼이다.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